제주도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아이고. 중학교 3학년인 이 학생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날 외출로 다녀온 어머니가 이 숨진 아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본 결과 타살의 흔적이 있었고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숨진 피해자는요, 몸이 끈등을 이용해 결박된 상태였고 2층 다락방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주택의 앞뒤로 CCTV가 글쎄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적이 포착됐다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면 어떤 과정이었는가 고스란히 찍혔겠네요. 그렇습니다. CCTV에 담긴 범행 모습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파란 옷을 입은 이 남성과 하얀 옷을 입은 남성이 차례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2층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하기 이 위해서였는데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사람이 이번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2층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한 이 두 남성. 소름 끼쳐요, 지금.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범행 이후에는 다시 지붕을 통해서 내려와서 도망치는 모습을 이 CCTV를 통해서 볼 이건 수 범행 있었다고 후예요, 이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 추측입니다만 만약 침입 지점까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던 거라면 정말 소름이 돋도록 잔인하고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그런데 저 사람들 손에 의해서 세상에 안타깝게도 중학생이 숨졌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 살인 사건은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사건. 왜요? 어째서요? 피해자 학생이 주변에 자기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기 때문인 거죠. 피해자 학생의 친구에 따르면 우리 엄마랑 같이 지내는 아저씨가 나한테 너무너무 야단을 치고 그래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고요. 또 동네에 아는 동생에 따르면 형이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무섭고 굴고 술만 마시면 때리고 엄마를 때려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것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민에 따르면 자꾸 죽여버리겠다고 모자를 위협해서 세상에. 집에 CCTV까지 이제 단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집에 CCTV 설치됐다. 아하. 그래서 자주 경찰차가 보이곤 했다라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 가해자로 알려진 어머니의 전 여인이자 소년을 때린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툭하면 니네 엄마가 오는 건 니 때문이야. 그러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공포에 불어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소문이 났으면 주변에서라도 뭔가 좀 알려주고 격리를 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숨진 중학생의 친구가 이 진수라는 이 얘기 중에 등장하는 새아빠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의 전 연인이랍니다. 뭔가 이 사건을 벌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정황상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어머니가 무슨 온갖 전 연인 이 남성으로부터 폭행 등 폭언 등 아마 심한 대우를 받으니까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는 게 다 이 중학생한테 다 네 탓이야. 이런 몹쓸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를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까 해당 집에 CCTV가 설치된 게 우연이 결코 아니었네요, 지금. 예,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의 전 연인이 지난 2일에 어머니를 폭행해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봐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평소에. 그 남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네. 그때 그 어머니 측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그래서 CCTV가 2대 설치가 된 거고 세상에. 그때부터 경찰이 인근에 순찰을 강화했는데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당시에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재고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나서 그때 그렇게 조사를 받고 16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건데 네. 중학생이 피살되고 나서야 스마트워치가 3대가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소 잃고 외양간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사건 이후에 지급되면 뭐합니까? 스마트워치가 물론 이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스마트워치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뭔가 신변보호를 요청하신 분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로 알리면 신호를 주면 그게 곧바로 경찰에 연락이 가는 거잖아요.
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저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잡혔습니까 지금? 공범이 주거지에서 체포됩니다. 이 공범은 이 주택에 들어가지조차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드디어 어제 오후 7시 26분경 주범이 제주 시내 숙박업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주범은 죄송하다면서도 범행 동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보세요. 제주 시내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는데 주범이 죄송하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정말로 천불이 날 텐데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기자회견입니까? 기자회견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주범의 정체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름 아닌 폭행과 살해 협박을 하고 지난 2일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그 전 연인 맞습니다. 네, 이 경찰 관계자는요, 피해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범행 현장을 봤을 때 계획 범죄로 볼 만한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범행을 벌인 두 사람은요 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쩌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지인 사이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과거 연인의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성인 남성 2명이 공모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모로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인데 경찰은 충분한 수사 후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저 보세요, 저 상황 보세요, 세상에.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그 고통 속에서 힘겹게 버텨나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경찰은 일단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숨진 중학생에 대해서는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당 여성이 이 숨진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앙심을 품었다고 해서 품었기로서니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중학생 아들을, 그 중학생을 이렇게 무참히 살해하고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나쁜 인간들아, 어떻게 이런 천인 공날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 해당 피해 학생의 숨진 중학생의 친구들도 지금 많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생명부지에 우리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 이 숨진 중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도 되지 않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두 인간들에 대해서는요, 저 범행을 주도하고 같이 범행을 벌인 공범, 저 두 인간들에 대해서는 법이 절대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될 겁니다.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저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